의사소통 행위에서 타당성 주장은 한 발언의 타당성을 위한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자들은 언어 행위와 함께 상황에 따라 진리성 주장, 정당성 주장, 진실성 주장으로 이루어진 타당성 주장을 제기한다. 청자는 화자의 타당성 주장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으며 판단을 보류할 수도 있다. 하버마스가 말하는 의사소통 행위는 타인의 견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호 이해, 조정, 합의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행위다.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견해를 비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 5. 하버마스는 담론 과정에서 제기된 어떤 주장이나 견해에 대해 누구나 비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견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발언의 진실성은 의사소통 행위에 의한 합의에서 도출되는가? X. 하버마스는 타당성 주장 중 진실성은 화자의 지속적인 행위를 관찰함으로써만 비판되거나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적 담론은 선호가 일치하는 참여자들 사이에만 가능한가? X. 홉스는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론은 선호, 욕구, 생각 등이 서로 다른 참여자 사이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상적 담론 규칙은 공론장 외부의 개입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가? X.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상적 담론의 규칙들은 공론장 외부의 개입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 이상적 담론에서 제기된 주관적 견해는 양심에 의해 정당화되는가? X.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론에서 제기된 주관적 견해는 양심이 아니라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비판되거나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큰 도가 사라지니 인의가 생기고 지혜가 나오자 큰 거짓이 있게 된다. 도는 항상 하는 것이 없지만 되지 못함이 없어서 이를 지키면 만물은 저절로 변화될 것이다. 뛰어난 선비는 그 도에 따른다. 노자는 무의의 도에 따라 지혜를 버리고 덕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본성이 선하고 천하에는 도가 있다. 그러나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면서 가르침이 없다면 백성은 짐승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성인은 이를 걱정하여 인륜을 백성에게 가르칠 것을 명하였다. 맹자는 선한 마음을 보존하고 선한 본성을 함양하며 삶 속에서 인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발견하는 존재이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는 그 행위가 덕 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졌는지에 달려있다.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해 역사적 시간과 사회적 공간에서 펼쳐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도덕적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행위의 준칙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존재이다.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의무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달려있다. 칸트는 인간은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법칙에 따른 의무의식으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모든 공동체에 적용 가능한 행위만을 습관화해야 하는가? X. 맥킨타이어는 모든 공동체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행위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덕을 소유하고 발휘함으로써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는가? 5. 맥킨타이어는 덕을 실천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는 데 유용한 인간의 성품이라고 보고 덕을 소유하고 발휘함으로써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의지의 준칙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는가? X. 칸트는 의지의 준칙은 보편 법칙의 정식에 의거하여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의지의 준칙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 행위일 수밖에 없는가? X. 칸트는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여도 의무로부터의 행위 혹은 의무의식에 따른 행위가 아닐 경우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정의는 그것이 어떠한 대가로든 매도되면 정의의 길을 그친다. 몇몇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범죄자는 형벌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어야 한다. 형벌의 법칙은 정언 명령이다. 칸트는 형벌의 목적은 응보 그 자체에 있다고 보고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의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의는 만인의 행복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말할 뿐이다. 법은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하며 형벌권은 개인이 각자 공탁한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다. 그 이상의 것은 정의가 아니다. 베카리아는 법은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한다고 보았다.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가? 5. 베카리아는 범죄에 상응하는 혹은 비례하는 형벌도 범죄 예방 효과가 없으면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서 억제해야 하는가? 5. 베카리아는 정의 공리제 반하는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서 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형벌의 계기를 마음속에 반복하여 연상시키는 것만이 정의에 반하는 각 개인의 강렬한 욕망에 대해 반대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형벌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정의에 부합하는가? 5.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보고 형벌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범죄의 경중은 공리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가? X. 베카리아는 범죄의 경중은 공리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가 아니라 오직 사회에 끼친 해악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도 사회의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가장 사악한 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가 사회에 최대의 복지를 가져올 경우도 없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능가하여 부과해야 하는가? X. 베카리아는 공리주의 입장으로서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로만 부과해야 한다고 보았다. 과도한 형벌은 사회적 고통 혹은 비용을 증가시켜 공리를 감소하기 때문이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모든 이론은 실존 문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 힘을 사용할 능력을 잃고 단절된 상태인 불리는 고립을 유발하고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게 되지요.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인간 사이의 합일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과 합일하려는 욕망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열정이고 인류를 유지하는 힘이지만 모든 합일이 곧 성숙한 사랑은 아닙니다. 상대를 자기에게 속한 일부로 여기는 방식의 합일은 사랑의 미성숙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개성을 유지할 때만 가능한 성숙한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실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인간성은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음을. 프롬은 인간은 성숙한 사랑을 통해서만 분리와 고립이라는 실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성숙한 사랑은 인간의 욕망과 열정에서 나올 수 없는가? X. 프롬은 타인과 합일하려는 욕망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열정이라고 보고 성숙한 사랑은 인간의 욕망과 열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상대방을 소유하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합일도 불가능한가? X. 프롬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방식으로의 합일도 가능하며 그러한 합일을 사랑의 미성숙한 형태라고 보았다. 타인과 합일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가? X. 프롬은 타인과 합일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지키며 사랑하는 성숙한 사랑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사랑하지 않으면 고립 탈피와 인간다움 실현 모두 불가능한가? 5. 프롬은 사랑하지 않으면 고립 탈피와 인간다움 실현 모두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분리 상태에 처한 인간은 합의를 추구하는 욕망을 지닐 수 없는가? X. 프롬은 분리와 고립 상태에 처한 인간은 이를 극복하고자 타인과 합일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원칙의 심각한 위배나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의 현저한 위배에 국한된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았다. 시민불복종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우리는 우리의 불복종 행위가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싱어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시민불복종의 실패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합법적 권위에 맞서는 의도적 불법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5. 롤스와 싱어는 모두 합법적 권위에 맞서는 의도적 불법 행위는 시민불복종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체제 유지를 위한 모든 시민의 권리인가? 5. 롤스는 시민불복종은 불법적 행위이지만 민주체제 유지와 발전을 위한 행위라고 보고 모든 시민은 시민불복종의 권리를 지닌다고 보았다. 시민불복종은 행위자의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위인가? 5. 롤스는 양심에 부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시민불복종이 아닐 수 있다고 보지만 시민불복종은 양심적 행위로서 행위자의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았다.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 합의한 정책에 대한 불복종은 불가능한가? 5. 싱어는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 합의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이 공리를 증진하지 않을 경우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미는 만족을 주는데 동시에 그 만족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동의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선은 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적용되고 쾌적함은 이성이 없는 동물에도 적용되지만 미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인 동시에 동물이기도 한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이 세 종류의 만족 중 미에 관한 만족만이 어떤 것에도 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이다. 미적 판단은 모든 인간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판단과 유사하지만 판단 대상의 개념이 아닌 주체의 감정이 규정한다. 칸트는 미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도덕성의 상징이라고 보았다. 미는 개념 없이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만족을 주는가? 5. 칸트는 미적 판단은 판단 대상의 개념이 아닌 주체의 감정이 규정하는 것이며 모든 인간에게 보편성을 지닌 만족을 준다고 보았다. 선, 미, 쾌적함의 만족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존재자가 있는가? 5. 칸트는 선, 미, 쾌적함의 만족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라고 보았다. 미적 판단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하는가? X. 칸트는 미적 판단은 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한 타당성, 즉 보편성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성적 존재자인 동시에 동물이기도 한 인간에 대한 보편성을 전제한다고 보았다. 오직 미적 판단만이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인가? X. 칸트는 미적 판단은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주관적 만족이라고 보았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순수 절차적 정의와 원초적 입장의 관념을 사용합니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는 대신 공정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결과도 공정하게 된다고 봅니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은 거기에서 합의된 어떠한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하기 위해 무지의 배일 속에 있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롤스는 모두의 복지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제에 의존한다고 보고 모든 구성원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모두의 복지를 위한 어떤 훌륭한 체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원초적 합의는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회를 지향하지 않는가? X.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합의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제,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회를 지향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른 사회는 우연성이 작용하지 않는가? X. 롤스에 따르면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른 사회는 우연성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성이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 혹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사회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까지 합의되지는 않는가? X. 롤스는 정의의 1차적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라고 보고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되는 정의의 원칙들은 사회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주장하였다. 순수 절차적 정의에는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있는가? 5.
롤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에 근거하여 결과의 정의로움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순수 절차적 정의에 따르면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는 절차의 공정성 여부에 따라, 즉 공정한 절차를 제대로 성실하게 따랐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무지의 베일 속 게이는 자신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모르는가? X. 롤스는 무지의 베일 속 게이는 합리적 존재이며 자신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시켜줄 원칙들을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보고, 무지의 베일 속 게이는 자신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있다고 가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자고로 누구나 죽음을 맞는다. 그렇지만 부모님을 여의면 음식도 맛있지 않고 음악도 즐겁지 않으며 거처함에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로서 정성스럽게 장사를 치러야 한다. 공자는 죽음에 대하여 예로서 애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어리석은 중생은 마치 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번뇌와 망상에 빠져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 고로 큰 자비로 모든 중생을 가엾게 여기고 구제하여 편안하게 해야 한다. 석가모니는 중생의 죽음에 대한 고통을 자비로 구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죽음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마땅히 애도해야 하는가? 5. 공자는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마땅히 애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면서 삶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가? X. 공자는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이는 죽음보다는 현실에서의 도덕적 삶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가르침이다. 중생의 죽음은 태어남과 상관없이 생기는 고통일 뿐인가? X. 석가모니는 태어남이 있기에 죽음이 있으며 태어남과 죽음은 모두 고통일 뿐이라고 보았다. 열반에 이른 사람도 삶과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는가? X. 석가모니는 열반에 이른 사람은 삶과 죽음의 굴레, 즉 윤회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보았다. 삶에 대한 애착으로서 죽음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가? X. 석가모니는 삶에 대한 애착 때문에 죽음을 비롯한 고통이 생긴다고 보았다.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집단의 이기심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 이외에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강제력에 의한 방법도 불가피하게 병행되어야 한다. 이때 강제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본성상 선한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고 본성상 악한 것은 오직 악의지뿐이기 때문이다. 정의 그 자체만으로는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전락하기 쉽다. 리브어는 집단의 이기심을 통제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았다. 비합리적 수단으로서의 강제력은 본질적으로 악인가? X. 리브어는 선이지만 본질적으로 선이고 악이지만 본질적으로 악이라고 보고 비합리적 수단으로서의 강제력은 본질적으로 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집단의 이기심은 다른 집단의 이기심으로 견제될 수 없는가? X. 리브어는 집단의 이기심은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은 조화할 필요성도 가능성도 없는가? X. 리브어는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은 조화할 필요성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강제력은 도덕적 통제를 받으며 최소한으로 행사되는 것이 최선인가? 5. 리브어는 사회 정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강제력은 도덕적 통제, 즉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최소한으로 사용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았다. 강제력은 도덕적으로 승인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는가? X. 리브어는 강제력이 도덕적으로 승인된 목적으로서의 정의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 고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할 도덕적 이유는 없다.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인간 종족 바깥까지 적용해야 한다. 싱어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고통을 받는 동물들로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는 어떤 존재자에 대한 의무도 가질 수 없다.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칸트는 인간은 동물에 대하여 간접적 의무를 가진다고 보았다. 새롭고 복잡한 생태학적 상황에 대처하려는 시도로서 윤리의 확장은 일종의 공동체적 본능일 것이다. 앞으로의 윤리는 대지 윤리로 나아가야 한다. 레오폴드는 윤리의 범위를 대지 윤리고 확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X.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라고 할 뿐,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우하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동물 학대 금지는 모두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는가? 5. 칸트는 동물 학대 금지는 간접 의무로서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고 보았다. 동물 학대 금지는 모두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는가? X. 싱어와 레오폴드는 동물 학대 금지는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5. 칸트는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5. 싱어는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X. 레오폴드는 대지 윤리는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도덕적 존중과 공동체 자체에 대한 도덕적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레오폴드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이 존속 권리를 지니는 것은 아닌가? X. 레오폴드는 토지 윤리는 상호 의존적 부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구성원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과 동물, 곧 포괄하여 토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한다고 주장하였다. 레오폴드는 토지 윤리가 흙, 물, 식물, 동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 토지 내 구성원은 존속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았다. 국제정치에 도덕이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정치의 도덕은 도덕적이라 생각되는 행위의 정치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세력 균형 정책은 국가 이익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겨냥한 행위이다. 모겐소는 세력 균형은 국가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았다. 국가들 간 자연 상태를 벗어나 법적 상태로 진입하기 전에는 국민들의 모든 권리는 순전히 잠정적일 뿐이다. 그 모든 것은 오직 보편적 국제연맹 안에서만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참된 평화 상태가 실현될 수 있다. 칸트는 평화 상태는 국제연맹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보았다. 국제정치에서 권력은 권력으로 통제될 수 있는가? 5. 모겐소는 국제정치에서 권력 힘근 권력으로 제한되고 통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세계 시민법은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가? X. 칸트는 세계 시민법은 공화국 국민에게만이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보았다. 합법적 국제관계는 공화제 존속과 완성의 조건인가? 5. 칸트는 합법적 국제관계가 수립되지 않으면 공화국 국민들의 모든 권리가 완전히 보장될 수 없다고 보고 공화제 존속과 완성을 위해서는 합법적 국제관계가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행위가 도덕적 중요성을 지님을 인식해야 하는가? 5. 모겐소는 국제정치에서 도덕이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행위는 도덕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행위가 도덕적 중요성을 지님을 인식해야 하는가? 5. 칸트는 국가를 도덕적 인격이라고 보고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행위는 도덕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기술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기술의 한계는 이러한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이 행복과 불행 모두에 관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그러므로 기술은 지도가 필요하며 인간 자신이 지도자로서 재발견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명백히 해야 하고 검토해야 하며 그러한 욕구의 서열을 규정해야 한다. 야스퍼스는 기술의 가치, 중립적 입장을 강조하였다. 기술 자체는 그 기술을 실현하는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인가? 오. 야스퍼스는 기술 자체는 그 기술을 실현하는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자립적 존재라고 보았다. 기술로 인한 모든 윤리적 문제는 기술 자체로서 극복해야 하는가? X. 야스퍼스는 기술로 인한 모든 윤리적 문제를 기술 자체로서 극복하려는 시도는 큰 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기술 탐구 및 활용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성찰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기술의 내재한 부도덕한 속성을 성찰하여 기술을 지도해야 하는가? X. 야스퍼스는 기술에 선과 악이 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술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단지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기술 자체의 독자적 목적으로 인해 기술의 한계가 발생하게 되는가? X. 야스퍼스는 기술 자체의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술과 관련된 목적은 인간이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욕구로 인해 선 또는 악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X. 야스퍼스는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욕구로 인해 선 또는 악으로 변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술 자체는 단지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삶의 주체라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과 단순히 의식을 갖는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삶의 주체인 개체들은 독특한 유형의 가치를 가지며 이러한 가치는 다른 개체들에 대한 효용성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레거는 삶의 주체인 개체들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고 보았다. 동물은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인가? X. 레거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물은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가진다고 보았다. 동물은 인간에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X. 레거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물은 인간에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동물은 도덕적 행위 주체이므로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가? X. 레거는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닌 일부 동물에게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동물을 이용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산출해야 하는가? X. 레거는 동물을 이용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산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동물을 목적이 아니라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비판하였다.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동물은 모두 도덕적 지위가 있는가? 5. 레거는 삶의 주체인 동물은 그 자체로서의 가치, 즉 내재적 가치를 지녔으므로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보았다. 주권자는 사람들이 자연법에 따라 계약을 통해 세운 인격이다. 국가를 설립하는 목적은 불신과 공포가 만연한 전쟁 상태를 벗어나 자기 보존을 보장받는 것이다. 홉스는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국가를 설립한다고 보았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격을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 둔다. 우리는 단체로서 각 구성원을 국가의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자연적 자유를 내려놓고 도덕적 자유를 확보한다. 루소는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 도덕적 자유를 확보하게 된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은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인가? X.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욕구하는 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자유를 지닌다고 보았다. 즉,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 더욱 적당한 수단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일을 하는 자유를 지닌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은 계약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가? 5. 홉스는 사회계약은 계약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고 보았다.
정치 질서는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에 근거해야 하는가? 5. 홉스는 정치 질서, 즉 국가는 이성에 따른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은 계약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가? 5. 루소는 사회계약은 계약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고 보았다. 정치 질서는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에 근거해야 하는가? 5. 루소는 정치 질서, 즉 국가는 이성에 따른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가? X. 루소는 사회계약 시개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한다고 보았다.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는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사회들 간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롤스는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원조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만인이 분담해야 할 지구적 의무이다.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 남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하여 빈민을 도와야 한다. 싱어는 원조는 이익 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 만인이 분담해야 할 지구적 의무라고 보았다. 원조의 목적은 원조 대상국의 부의 수준 향상인가? X. 롤스는 원조의 목적은 사회들 간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하거나 원조 대상국의 부의 수준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조 대상국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 대상국이 되는 것은 아닌가? X.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 대상국이 된다고 보았다. 원조에서 원조 주체의 행복 감소는 필연적이지 않는가? 원조에서 원조 주체의 행복 감소는 필연적이지 않는가? 5. 싱어는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 남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90%는 자기 수입의 1에서 5%를 원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원조는 아무런 희생 없이 쉽게 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원조를 통해 실제로 종종 원조 주체의 행복은 증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조 대상국의 상황에 따라 원조를 중단해야 할 때가 있는가? 5. 롤스는 원조 대상국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었을 때는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조 대상국의 상황에 따라 원조를 중단해야 할 때가 있는가? 5. 싱어는 원조 대상국이 원조를 헛되게 만들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 원조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곳에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